가장 모든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충치가 안 생기는 아예 거. 안 생겨야 된다. 맞아요. 네, 예방. 그런 예방. 그렇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 많을 테고 또 어떤 예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거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흔하게 이제 충치 예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거나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치과에 가서 들으시는 방법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불소도포라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혼매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실란트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불소도포부터 살펴보면 요 불소도포는 조금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한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제 불소라고 하는 거는 물론 실란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방적인 처치를 했다고만 해서 무조건 충치가 안 생기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불소는 입의 일정 수준의 불소 농도를 유지를 했을 때 이제 치아에 있는 이온 하나랑 이제 불소에 있는 이온 하나랑 자리를 바꾸게 되어서 좀 더 단단한 구조의 치아로 바뀌게 되고 치아를 공격하는 요인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저항하는 힘을 살짝 더 높여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불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불소 치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 어머님들께서 이제 주로 불안해하시거나 하는 건 어리다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주면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불소라고 하는 거는 무분별하게 할 때는 오히려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불소가 쌓여 생기는 불소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치아 자체도 불소를 많이 적용하게 되면, 즉 고농도의 불소를 너무 많이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가 약해지는 불소치, 반상치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문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불소 효과들이 이미 되고 있는지를 문진과 상담을 통해 치과 의사 상의를 하시고 나서 도포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혼매우기, 실란트라는 거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실란트를 적용해주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다시 실란트 중요성이 대두되고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 실란트를 하는 것 자체의 원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란트는 영구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치아의 씹는 면에 이미 생겨있는 이제 홈 부분에 충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먼저 메꿔서 썩지 않게 해보자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 처치인데 교과서적으로 보면 실란트에는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아가 잇몸보다 더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치아에 있는 홈들이 잇몸에서 완전히 노출되었을 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치아가 하나도 안 썩었을 때, 당연하겠죠.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을 했을 때만 이제 할지 안 할지를 좀 선택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실란트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할 때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홈을 이렇게 메꾸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실란트의 재료 자체가 침, 그러니까 수분 같은 것들과 섞이면 안쪽에서 탈이 나게 됩니다. 근데 치아가 완전히 다 올라오기 전에 보통 6, 7살 때 영구치가 보이기만 하면 이제 실란트를 하게 되는데 실란트를 좀 조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 사진 보시면 실란트를 조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실란트 밑이 그대로 썩어버려서 예방처치를 한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